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매의 정수 시즌2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상승했죠.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했지만 기술주 그리고 항공주가 급등한 덕분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낙관적인 분위기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속에서 우리 양대 시장도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다른 증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통해서 시장의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문자 샵 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어뒀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인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서울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중에 또 휴일도 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나 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한 주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자, 이번 주 어떤 흐름 좀 나타날까요? 자, 이번 주 흐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폭락은 없습니다. 폭락할 수가 없고요. 인플레이션 얘기, 금리 인상 얘기 미국에서 지금 사그라들었죠? 왜 그래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더 크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장이 정말 급락할 거였으면은 미국 시장 조정받을 때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다우, 나스닥, 2,500포인트 막 이렇게 박살나는 과거의 흐름처럼 나오는 거지 요만큼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버렸는데 미국 시장 올라갔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 안 오르지? 하고 아마들 다들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소비주들이 움직임이 오늘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꾹 눌러놓고 갈놈들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가 볼 때에서는 박스권장은 일단 유지가 돼요. 급락할 일은 없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주 쪽에서 계속 순환이 나올 겁니다. 자, 지수 한번 보면서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지수는 이래요. 지수는 그냥 박스권입니다. 60일선 지지해주고 있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느냐? 아니요. 종목은 잘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가느냐? 자, CJCGV. 이게 뭐예요? 이게 CJCGV가 바로 영화 관련 주죠. 그렇죠? 소비주란 얘기예요. 소비주. 미국에서 지금 마스크를 이제 실내외든 실내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접종한 사람들은 벗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접종한 사람들에서도 감염자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많지도 않고요. 만약에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나 안 하나 미국의 확진자가 막 30만 명씩 또 하루에 또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뚝 떨어지기는 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맞았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재감염이 되긴 하는 경우들도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로 시장을 흔들기에는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죠.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면역이 생겨서 지금 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과 소비주들 특히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미국의 카지노 관련주가 그렇게 잘 움직인대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시장의 소비주들이 지금 저렇게 살아나면 뻔하죠. 극장. 미국의 크루즈선도 지금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어디 보니까 내가 뉴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무슨 경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야구 경기장인지 축구 경기장인지 유럽인지 미국인지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거기도 이제 입장을 이제는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도 이제 허용을 시킨다는 얘기죠. 프리미어 리그 그다음에 뻔하잖아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극장도 열어주고 뭐 열어주고 뭐 열어주면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제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 하나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 그렇게 딱히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회로의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뭐 경기 소비주들 싹 다 원래 자리로 다 복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소비주에 대해서 제일 만만하다. 왜냐면 작년에 그 소비주들이 회사가 망할 뻔했거든요. 다 사라지고 상장 폐지당할 정도의 엄청나게 안 좋은 실적들을 가지고 완전히 꽉 눌러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롯데관광개발 잘 움직이죠. 어제 그러니까 전일 금요일 날도 잘 움직이고 목요일 날도 잘 움직이고 바닥에서 지금 롯데관광개발 4% 올라가고요. 자, 여행 관련주 왜 갑자기 전고 좀 돌파하고 폭등합니까? 하나투어 왜 폭등해요? 아니 코로나로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폭등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이제 여행 있으니까 폭등하는 거예요? 미리 선반영이죠. 자, 하나투어 폭등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 얘도 지금 전고 좀 돌파하려고 올라가고 있죠. 투어도 움직이죠. 자, 여행 관련주 가네요. 그렇죠? 소비주들 이런 거 갈 거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백화점은 먼저 갔는데 뭐 오늘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파라다이스가 빠집니까? 안 빠지죠. 얘도 고점으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백화점 관련주들 뭐 의류 관련주들도 뭐 소비주 속하긴 하는데 뭐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화 아까 전에 CJ CGV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추천주를 한번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소비주들이 하나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주 쪽에 뭐 음식 업종도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엔터 업종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엔터 업종들은 뭐 방송 쪽은 상관이 없는 그 극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콘서트 요런 이제 수입이 짭짤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수익이 상당합니다. 그 수익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대 기획사 JYP부터 해서 YG엔터도 지금 SM도 그래서 잘 움직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소비주들의 엔터 업종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소비주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은 지수를 또 다시 올리기 위해서 또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이제 FOMC 19일 날에 회의로 공개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잘 지나가면 21일 날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K반도체 얘기 지금 기업에서 지금 510조 정도 하이닉스에서 뭐 120조 정도 뭐 감당한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370조 정도 뭐 감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나머지들이 다른 기업들이 이제 감당을 할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세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당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2030년도 뭐 그 이후까지도 계속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반도체의 초격차. 그러니까 이 반도체 섹터들은 이슈 때 안 가는 것뿐이에요. 안 가는 것뿐인데. 어쨌든 지금 소비주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 소비주들 다 올라가고 아주 징그럽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모두 현재 자리에서 500%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어느 정도 적당히 뭐 50% 정도도 올라가든 100% 올라가면 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눌리면 뭐가 가겠어요? 그때에서는 뭐 제약주가 할 수도 있겠지만 IT주들이 워낙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때는 IT지만 지금 당장은 경기 민감주 소비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은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불안할 수 있었던 마음 다독다독 또 잠재워 주시네요. 자, 시장 상황 일단 좀 크게 한번 둘러봤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농심 정말 잘 가고 있죠.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3.3% 목표 수익률 달성했고요.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1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강원랜드가 올라왔네요.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여행 여행 관련주들이 잘 움직여진 게 소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 관련주 움직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뭐 기사 보니까 뭐 주말에 기사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로 뭐 몇만 명이더라? 130만 명인가 160만 명인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제 소비주에 대한 얘기들 지금 좋게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게 되면은 국내 카지노 관련주들 또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난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다시 GKL 갖고 올까 그다음에 강원랜드를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GKL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또 다시 강원랜드. 그래서 강원랜드가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3번, 4번 얘기했고요. 올해도 한 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올해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한번 이것도 한번 추천주로 줬던 종목인데 지금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소비주가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2월 달, 3월 달서부터 노래를 했습니다. 2월 달, 3월 달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치료제는 먹힌다. 먹히기 때문에 지금 마친 지역마다 미국에서 지금 지역계다 딱 테스트를 해봤더니 뚝 떨어진다. 그래도 확진자가 뚝 떨어지는데 이걸 기사를 안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기사가 없다. 찾아야 나온다. 그것도 미국 홈페이지로 가갖고 그리고 뭐 미국 여러분들 영어를 못한다 해서 모를 게 아니고 거의 구글에 이제 한글 딱 치면요 다 번역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딱 찾아보면 그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더니 한 일주일 안 돼가지고 뭐 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맞췄더니 확진자가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2월 달 뭐 하반기쯤에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2월 중순이나 그때 말쯤에 좀 나왔고 그래서 그런 기사 나왔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더니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 했어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지나가다 보면 일부러 그 기사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세력들이 자기네들만 먹으려고, 자기네들만 매집하려고 기사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떨어졌다, 집단 면역이 지금 되고 있다, 얘기를 잘 안 해주죠. 그거를 계속 광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식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력들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는 거예요. 계속 기사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언제 많이 나오느냐? 이제 주가가 자기네들이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제 폭등을 시킬 때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뭐 이제 5월 달이잖아요. 6월 달쯤 되고 7월 달 되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나오고 국내에서도 왜냐면 여행들이 이제 당연하잖아요. 여행 업종들이 당연히 실적들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겠죠. 실적이 또 좋다라는 얘기와 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또 땡겨가지고 주가를 또 급등시켜 버립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좋으니까 진짜로 살 거죠. 바닥에 샀었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사주면 바로 빠지진 않아요. 계속 올라가게 돼요. 어느 순간 올라가질 않고 빠지게 돼 버리게 되면 이제 세력들은 이제 물량을 팔고 나오는 거고. 근데 항상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비주들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주들이 내년까지 계속 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한번 매집하면요. 많이 가면은 뭐 1년 내내 가는 거고요. 뭐 적게 가도 뭐 4개월 정도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달리고 있는 이제 소비주들. 그래서 이 얘기를 2월 달, 3월 달에 여러분들 미리 얘기했었고 이게 움직이는 시점들이 이제 7월 달쯤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사를 마치니까 그거에 앞서 한 달, 2달 정도 있는데 그거 이슈 전에 이미 미국에서 소비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열심히 맞추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그다음에 극장도 연극도 보고 뭐 야구장도 가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딱 봤을 때에서 어차피 우리나라도 마칠 텐데 미국에서 소비주 이렇게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먼저 선방향에 미리 움직이면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거고 더 갈 거고 하여튼 소비주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실적은 당연히 1분기보다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점을 찍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는 이제 떨어지겠지만 아직 정점을 찍는 기사는 말도 안 되죠. 벌써 그렇게 정점을 찍는다는 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을 오늘도 그래서 또 가지고 나온 거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날 있었던 폐업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돼요.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러분들한테 1월 달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서 8,000원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8,000원에서 이미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올해에서는 1월 달에 추천했지만 작년에서는 10월 달에 한번 추천했고요. 그전에서는 5월 달에도 한번 추천을 했고 그래서 5월 달에 추천할 때는 5,800원대 추천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만약에 이거를 흔들리는 것까지 다 버텼다면 170% 정도가 올라온 거고요. 그때 기준으로 5월 달 기준으로는 170% 정도가 이 뒤에도 있어요. 170% 정도가 올라온 거고 이번 1월 달 기준으로 올라온 걸 따지면 한 88%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올해 8월 달 8,000원에 또다시 추천하면 좋겠지만 이게 8,000원에 내려올 수가 없죠. 왜 그러면 기가 외국인들이 다 사서 물렸어요. 지금 얘네들이 사서 물렸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억울한 건 개인 투자자가 억울한 게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억울해요. 자, 수급 보면요.
계속 기관들이 많이 사죠. 투신도 많이 사죠. 연기금도 많이 사죠. 기타 법인도 사네요. 금융투자도 많이 사고. 외국인들은 최근에서 고점에서 좀 팔기는 했지만 이거는 뒤로 가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샀냐면 여기 3월 달서부터 많이 샀네요. 3월 달서부터 뭐 20만 주, 22만 주 이렇게 2월 달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1월 달서부터 사서 갖고 있는 물량이 있고 기관들은 4월 달서부터 급격하게 샀고 그래서 얘가 안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왜 올라서 박수를 쳐줘야 되냐면 주성엔지니어링의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한미반도체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기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 세제한도 세액도 뭐 혜택을 해주고 뭐 투자에 대해서도 뭐 이제 다 풀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라 그러는데 기업에서 우리는 돈 없으니까 우리는 100원 한 장 못 꺼내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삼성에서 370조 투자가 되죠.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매년 20조씩 투자가 되는데 총 토탈 다 하면은 이번에 177조 플러스 뭐 기존 했던 거 다 따지게 되면 대략 삼성전자에서 370조 정도 꺼내고요. 370조 정도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500조 가까이가 되는데 370조면은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거의 가까이 되는 물론 100조에 대한 좀 차이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활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투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요 370조 투자했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이제 필요 없고 다들 이제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이제 반도체 없어지고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게 다른 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반도체가 앞으로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망해요. 삼성전자는 사활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은 들어갔느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하지만 삼성전자에는 똑똑한 인재들 다 모아놨죠. 뭐 경영학 박사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이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경력자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높은 연봉을 왜냐하면 그만큼 하니까 다 모아놓고 미래 어떻게 될 건지 다 정책 판단 다 한 다음에 370조 투입되는 건지 그냥 아무 없이 돈 많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의,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무슨 정책주 같은 경우들은 그 정권이 끝나거나 그렇게 얘기가 나와도 본인들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활을 걸지는 않지만 기업들은 자기 밥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자기 돈을 넣는데 이게 안 되면 얘네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명히 된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370조 투자하고요. 삼성전자만 그러면 투자했느냐? 아니죠. 하이닉스도 100조에서 120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510조 정도인데 미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뭐 중국에서도 지금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기술력이 안 되니까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게 뭐가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이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선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것 같으니까 모든 굴뚝 기업들이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주성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가면서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고점을 뚫고 다른 애들 뚫고 올라가줘야 다른 애들이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냥 꾹꾹 누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IT 부품주보다는 소비주들만 급등이 나와요. 근데 뭐 영영 안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난 반도체 장비주 물타기 해야지. 50% 빠지고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긴 가죠. 50% 빠지고 나서 가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공개방송에 얘기했지만 나눠놔야 된다 그랬죠. 소비주 3, 그다음에 그러니까 10을 봤을 때 소비주 3, 그다음에 경기민감주 3. 그럼 두 개 합치면 6이죠. 이쪽에 6이고 IT 섹터가 3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에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7대 3의 비중으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사실 이 공개 방송으로 이것도 3월 달에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벌써 4월 달이 훌쩍 지나갔고요. 지금 5월 달이에요. 그렇죠? 5월 달도 5월 초에서 지금 벌써 5월 17일 돼 버렸는데 두 달 전에 줬던 전략인데 그 전략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IT 섹터들이 두 달 동안 안 갔다라는 얘기인데 뭐 영영 안 가지는 않을 거니까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얘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쪽만 가니까 어디? 소비주하고 경기민감주 쪽만 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가는 것들은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력들의 생각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항상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뻔해요. 개인 투자자들 괴롭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소비주들 없거든요. 사고 싶어도 지금은 못 사요. 물려있는 물량들 때문에 못 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욱더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는 거죠. 야, 지금 막 호텔 신라 계속 급등한다, 모두2 계속 급등한다 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왜? 이걸 손절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걸 세력들이 지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안다라면, 그러니까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렇죠? 그 상황을 안다라 그러면 계속 IT를 물탈 게 아니고 현금이 있으면 경기 소비주를 먼저 공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IT 섹터들, 그러니까 거의 개인들이 이제 포기쯤 되면 이제 IT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IT주들은 언젠가는 다시 움직이는데 그 시점은 아직은 아닌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표육 종목 강원랜드. 차트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죠? 이쁘죠? 차트는 제가 25,000 원래 900원 정도로 썼던 것 같은데 25,900원인데 파라다이스를 보고요. 파라다이스를 보고 아직 튀지는 않지만 저쪽 참 좋은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공략을 해도 될 것 같아서 26,100원 지금 좀 150원 올라갔는데 26,100원 다시 내려왔네. 26,100원. 자, 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주성엔진은 안 되고 왜 얘는 되느냐? 단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주성엔진은 제가 13,000원으로 조정받으면서 사자 그랬죠. 그리고 주성엔진은 1월달에 올해 1월달에서는 8,000원, 작년 10월에서는 7,000원, 작년 5월달에서는 5,800원. 그때마다 싼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성엔지니어링은 얘는 지금 13,000원에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바닥에서 올라갔잖아요. 얘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떴잖아요. 그렇죠? 완전 뜬 종목은 아니에요. 길게 보면 주성엔지니어링도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여기서 이만큼 떴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큰 이격도 없고, 강원랜드 최근에 큰 이격도 없고, 이거 길게 봐도 마찬가지 쭉 빠져 있죠. 사실 강원랜드보다는 GKL이 더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GKL을 좀 더 강원랜드보다는 목표치가 더 크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똑같은 애들이니까 얘가 가면 제가 가고 제가 가면 얘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강원랜드도 지금 보면은 쭉 빠져서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죠. 다시 한번 주성엔진을 보게 되면 주성엔진은 이격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려져 있죠.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모여있다가 갔다라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쭉 바닥에서 아직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주면 이게 이격이 쫙 벌려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만만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만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정고점만 돌파하면 가면 되는데, 자, 최근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하고 금융투자, 보험, 투시, 연기금, 사모펀드, 얘들은 무슨 삐를 받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뻔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소비주들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럼 소비주들이 살아나게 되면 여행도 마찬가지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면세점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는 이제 폭발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 기관 애들하고 얘네들은 그거를 알고 지금 계속 베팅을 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움직이게 되면은 잘 가겠죠. 그래서 강원랜드를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GKL 같은 경우도 다시 여기서 얘기를 하면 GKL도 이것만 돌파하게 되면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죠. 이렇게 쭉 빠져 있잖아요. 강원랜드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죠. 올라가게 되면 강원랜드보다 올라갈 목표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언제 발동이 걸리냐가 이제 문제인데, GKL도 최근에 기관,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란 얘기예요. 아까도 강원랜드 연기금 사고 있죠. 그다음에 GKL도 연기금 사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기금 주식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는데 대형주 고점에 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팔아요. 왜?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 서브프라임 있을 때에서도 열심히 바닥에서 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 우리나라 시장 뭐 금융 위기라든지 아니면 유럽 신용 위기라든지 뭐 그런 때마다 열심히 바닥에 샀던 애들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에서 열심히 샀던 애들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뭐 사요? 이런 거 사는 겁니다. 바닥주. 그래서 얘네들이 사는 거 사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전략이 기가 외국인들이 사는 소비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 이런 애들을 보자 했는데 그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GKL, 그러니까 GKL이 올라갈 폭이 크지만 뭐 강원랜드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똑같이 얘도 올라가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강원랜드가 됐든 GKL이 됐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파라다이스는 수급이 더 좋아요. 파라다이스는. 근데 얘는 이격이 조금 벌어졌죠? 나쁘진 않습니다. 강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더 강한 거고 만만한 거는 GKL과 강원랜드인 거고 그래서 요 파라다이스를 보면 수급은 최근에 좀 더 좋은데 이제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원래는 파라다이스도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좀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이제는. 그래도 파라다이스도 수급 좋고 하여튼 다 좋아요. 이쪽 애들 이제 지금 뭐 참 좋은 애들은 8% 가고 모두 투어 6%, 하나 투어 6%, 롯데관광개발 5%. 이게 소비주들이 지금 폭등하니까 지금 6% 다 올라가네요. 이쪽 애들은. 참 좋은 레저, 풍선 7%, 8%, 6%. 이쪽 애들 움직이면 그 다음이야 뭐 뻔하죠 뭐. 관련주 아니면은 뭐 백화점 움직이겠지. 아니면은 뭐 의류는 근데 의류 섹터들은 좀 애매해서 이쪽 카지노 관련주들이 좋아 보여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장중에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뭐 카지노 관련주 한두 개 정도는 뭐 파라다이스, GKL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강원랜드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강원랜드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강원랜드 만나봤고요. 26,100원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표적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들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거나 문자도 가능하신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요.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포인트 모바일이요. 포인트 모바일. 네, 자, 매수 가격하고 어떻게 되실까요? 36,236원에 2,200주요. 36,000원이요? 이거 예전에 고점에서 사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무상증자 돼서 이렇게 2,200주가 됐어요. 무상증자까지 받고 그래도 무상증자 네. 받으면은 그래도 그 기업이 그래도 실적이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상증자는 실적이 네. 없으면은 주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회사가 돈을 벌어야 무상증자를 해주고 뭐 하는 거지 배당을 주고 하는 거지. 무상증자는 그냥 주지는 않고. 자, 한번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상장주는 작년 12월 달에 상장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저희 공시는 떴더라고요. 공시는 떴나요?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차트 모양 보니까 좀 별로예요. 왜 그런가는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니까 수익성이 계속 감소를 하네요. 좀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률도 줄어들고 회사가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좀 적자 전환했네요. 그리고 그렇죠? PDF, PDA, 산업용 PDA, 주변기기, 뭐 IT기기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안 가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궁금해서 지금 전화 주신 거죠? 네, 제가 1월에 샀는데요. 네. 1월에 사서 이렇게 해서 이거 단가가 그나마 이렇게 좀 낮아진 거거든요. 지금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매출 비중의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IT 회사들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은 막 뭐 렌탈 사업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막 하고 그래서 그런 매출 중이 또 크면은 이제 뭐 실적들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면 지금 얘네 IT 기기거든요. 대부분 보면 아마존 여기 그 칩 이렇게 네 그거 어쨌든 그쪽인데 지금 그쪽이 비중의 매출이 88%예요. 보니까 86%. 그러니까 네. 요게 안 되면 얘네들은 뭐 다른 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옷 장사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여름 옷 장사만 한다. 근데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 여름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옷 장사할 때 그렇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쪽에 지금 매출이 이쪽 지금 제품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12% 정도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이쪽에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대한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봐봐요. 지금 매출이 지금 매출액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영업
떨어지고 있고 순이익도 지금 급격하게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데서 적자 전환까지 해버렸는데 이거를 빨리 판로를 개척을 해야 뭐 이렇게 좋은 부분이 나와야 이게 바닥에서 거래를 싣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량도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이 말랐거든요. 요거는 네. 이제 비인기주라고 그래서 특별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가 실리지 않을 거고 누군가 매집을 하는 흔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윗골이 생기는 것들이.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매집 흔적이라 그래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지금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있거나 지금 인기 종목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탄소 배출권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사업을 하면서 반도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쪽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쪽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얘들이 뭐 정유회사 뭐 기름을 뽑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희귀금속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얘네 소비주들이라 그래갖고 얘네들이 뭐 여행 관련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완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들이 그래도 10만 주 있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는 5만 주, 만 주 이거는 지금 거래량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냐면 뭐 급락은 네.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요럴 네. 것 같아요. 안 움직이고 계속 횡보. 이거 그러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손절하기 그냥 조금씩? 늦었어요. 이게 손실이 네. 만약에 손실이 5%도 안 됐다. 그러면 빨리 그냥 GK 쪽으로 지금 교체하세요. 40%예요. 그러니까 30%짜리가 5%만 안 40%. 되면 지금 당장 네. 소비주 차라리 지금 이제 앞으로 한국이 움직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죠? 네. 네. 그쪽으로 차라리 교체. 항공주 되게 많이 빠졌어요. 뭐 에어부터 해갖고 TAR 홀딩스부터 해갖고 뭐 아시아나항공 완전 바닥에 있는데 네. 근데 지금 5% 지금 손실이 아니고 30% 손실이면은 이거는 여기서 손절해갖고 40%요. 교체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얘가 27,500원에서 3만 원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추가 매수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말아요. 예, 해봤자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올라가면은 네.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드리는 거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운으로도 재수로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알아요. 이 회사에서 갑자기 뭔가 좋은 호재를 갑자기 뭐 삼성전자랑 같이 뭐 협업을 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상가가 나올지도 압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네. 좋은 호재를 꺼내가지고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그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어차피 급락세는 없을 거니까 이 네. 거래량이 지금 이 흐름에서는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도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답답한 종목 위치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갖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다가 그렇죠.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어디로 네. 하면 추가 매수할 돈이 강원랜드요? 있으면은 강원랜드. 소비주. 그러니까 지금은 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여행 관련주 움직이니까 오늘 항공주들도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차라리 항공 섹터들 종목들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3% 움직이고 에어부산도 1.6% 움직이는데 차라리 저쪽 애들을 하는 게 얘를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소비주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B 세미콘 가지고 있어요. LB세미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4,450원. 14,350원, 450원. 450원. 네. 비중은요? 60% 정도. 60%. 자, LB세미코는 제가 이거 2017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에 한번 추천해가지고 100% 올라가길래 그때서부터 안 쳐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바닥에 있을 때 LB세미콘 시스템 반도체, SF 반도체랑 LB세미콘을 타 방송에 했을 때 저걸 바닥에서 시스템 반도체 저걸 추천했어요. 동부하이텍,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를 그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애들을 SF 반도체, 동부하이텍, LB세미콘 이거는 방송 자료도 과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바닥에 있어 추천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 LB세미콘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었던 자리였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N자형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갔으면 이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 N장이라는 거는 목표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정상적인 종목이면 갈 만큼 갔으니 정상적인 조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일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뭐 20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그래도 4시간은 자줘야 되는 거고 그래도 10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그래도 뭐 서너 시간 정도는 잠을 자줘야 되고 이게 이제 그게 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네네. 사람들도 9시간 정도 8시간 9시간은 자듯이
마찬가지 주식도 이렇게 계속 깨어나 있을 수는 없어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주 자야 돼요. 그래서 네. 떨어지는 건데 하필이면은 얘가 이제 열심히 아침서부터 일해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제 잠잘 시간 때쯤 돼갖고 공략을 한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지금 조정 과정에 지금 들어가 지금 조금만 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벌릴 종목은 아니니까 보유는 하시되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1,800원이나 11,500원까지 밀릴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내려왔다가 이제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꼼짝을 안 해요. 무슨 뭐 510조를 갖다 넣어도 꼼짝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돌덩이 같은 종목들인데 그래도 갈 때가 되면 이제 움직일 텐데 그때에서 움직이면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한 15,000원까지는 뭐 시간은 안 해. 원래는 움직이려 했으면 벌써 갔었어야 돼 원래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저번에 117조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네네. 이런데. 그 얘기 나왔으면 벌써 상한가 들어섰을 텐데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그 이슈에도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은 얘는 어떤 이슈에도 안 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뿐만 네네. 아니라 반도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겹죠, 그렇죠? 네네. 네, 지겹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흐름이 그래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봤더니 왜 얘네들이 지겨운가를 봤더니 저 소비주들이 다 움직여서 그래 저게. 그러니까 소비주가 죽으면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소비주 죽고 경기 민감주 죽으면 경기 민감주는 조선주부터 해서 해운주, 기계주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안 가거나 다 빠져버리게 되면은 IT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약주하고 IT밖에 갈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저쪽 애들이 움직여 버리니까 얘네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안 팔고 갖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뭐 불안하실 것 같아서 한번 기업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적들은 좀 많이 좀 줄었는데 적자 회사는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니까 좀 줄기는 했어요. 네네. 이익들이 줄긴 보면은 그래도 계속 단기 순이익들이 늘다가 이번에 조금 줄은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3% 정도가 좀 줄은 건데 그렇게 뭐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365억에서 316억 정도로 한 50억 정도 더 못 벌었거든요. 뭐 나쁜 거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건데 그냥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쉰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요.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네. 매수 가격하고 있군요. 매수권은 22,000원, 비중은 30%예요. 22,000원이요? 예, 예. 권리락 전 가격인가요? 내가 그냥 최고 단가에 매수를 했나 봐요. 왜냐면 지금 하나 시스템 지금 최고가가 29,22원인데 중간에 권리락 10%를 했네요. 예. 아마도 지금 가격으로는 아마 2만 한 뭐 500원 뭐 900원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거의 최고점에서 사신 거지 그렇죠? 네네. 이제 방산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드론 이슈가 있을 때에서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고 조정받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을 좀 더 받을 것 같고. 지금 하나 시스템 매수가에서 네. 인수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권리락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응. 50주를 저한테 또 배당이 되는데 이거를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되나요? 58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예. 뭐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자리면은 되는데 근데 그 주는 가격이 이제 얼마냐가 이제 문제인데 해가지고 뭐 그거 15,000 바로 팔 수 있어요. 얼마요? 15,000원대? 15,000원대던데요. 15,000원대? 그러면 사가지고 바로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 이거를 샀더니 뭐 언제까지 뭐 매도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근데 아닐 거예요. 아마 바로 팔 수 있을 거니까 사가지고 예. 얼마 되지 않으니까 사가지고 그때쯤이면 얘가 15,000원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니면은 그건 사세요. 그래요? 그건 사시고 근데 얘는 주가를 보니까 지금 14,000원대까지 밀릴 것 같네요. 그래요? 밀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22,000원 중 그거는 어떻게? 지금 손절은 늦었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방산이 우리나라가 지금 KF21
KF-X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서도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기뿐만 아니라 뭐 헬리콥터도 이제 잘 만들고 뭐 다 잘 만들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방산도 나중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방산 관련 하나 시스템 거기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주가는 조정받으면 또 크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으로 보세요. 아, 그래요? 네, 망할 회사도 아니고요. 지금 방산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은 기술력을 쌓아놓고 있고 이제 수출을 아마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내년 이후로 보고 어차피 물린 거니까 나쁠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뭐 손절하라 그러지만 나쁠 게 없어요. 조정받으면 더 사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중간 시장 점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신청받고 있고요. 많이들 쓰시는 노란톡도 열어뒀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인 실전매매 정수 투 직접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인 강원랜드 전문가님 26,100원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죠. 그때 바로 따라 들어가셨다면 벌써 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26,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었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금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22% 밀린 3,1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 좀 상승폭 둔화되어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 매물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 다소 좀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강원랜드 저희가 좀 제시를 받았고 항공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아무래도 네. 오늘 시장 기대감이 좀 높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 이상을 부응하고 있는 주들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지금 별로 그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종목으로 보게 되면 잘 가고 있는 쪽이 있죠. 바로 소비주입니다. 소비주가 지금 굉장히 강한데 자, 이 소비주들을 얘기를 2월 달에도 살살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3월 달에서는 노란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안 갔기 때문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화전자라든지 내용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 3월 달 보세요. 3월 달에 자화전자 들어왔던 사람들, 네페스 들어왔던 사람들은 잘 올라가니까 네페스, 자화전자 부러웠죠. 건설주도 그때 당시 3월 달서부터 슬슬 올라갔었어요.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란톡방뿐만 아니라 제 회원들도 아니 이쪽 애들 너무 움직이니까 소비주들 줬던 것들 너무 안 움직이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런 답답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노란톡방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소비주는 반드시 간다. 경기민감주, 소비주 반드시 간다라는 얘기 3월 달에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도 경기민감주는 잘 갔어요. 그렇죠? 잘 갔단 말이에요. 소비주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습니다. 징그럽게 안 듣고요. 근데 제가 계속 그럴 때마다 얘기해줬죠. 치료제 백신이 먹히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 먹히고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 때가 되면 간다라는 얘기했더니 이제 5월 달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징그럽게 말 안 들었던 소비주들이 안 갔다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데관광개발부터 해가지고 모두 투어 이런 건 안 봐도 되겠죠?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뭐 여행 관련주들은 오늘 5% 8% 급등하고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GKL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발동 걸리면 이제 잘 가겠죠. 현대건설 바닥에서 40% 올라가듯이 삼성엔지니어링도 40% 올라가듯이 쭉쭉 잘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강원랜드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가고 있느냐? 2%대 아까는 1%도 안 냈었는데 지금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은근슬쩍 바닥에서 움직이고 코리아나 이치한불 이미 아모레 쪽은 많이 갔어요. 아모레 쪽은 이미 먼저 움직였고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얘네들은 벌써 이미 거의 뭐 주도주급으로 갔죠. 뭐 거의 현대건설 가듯이 갔으니까 만 갔는데
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AVCNC 이제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죠. 이것도 작년에 바닥에서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안 가가지고 고생했던 사람들 이제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바닥 쪽은 시간이 걸리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화장품 소비주들 슬금슬금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렇죠? TA항공 이런 애들 슬금슬금 이제 항공주들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가 하여튼간 뭐 일단 소비주들이 이제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SM이라든지 아까 전에도 언급했었던 지금 SM 그 공연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이슈를 맞춰가지고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지금 엔터주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만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굉장히 강한 느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흐름이 어디냐면 IT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IT의 자리를 얘네들이 지금 대신하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엔터주, 항공주, 화장품, 그 다음에 그 백화점이라든지 저쪽에 카지노, 뭐 영화, 아까 뭐 CJ, CGV라든지 오늘 CJ도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쪽에 있는 소비주 섹터들이 이름은 지금은 소비주지만 과거에 IT, 그러니까 IT가 안 가고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난 시장 참 좋았어라고 여러분들이 1월 달 혹은 작년에서 경험을 했죠. 왜 IT를 움직였으니까. 그게 지금 얘네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CJ IT, 롯데관광 IT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IT 흐름이 쟤네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IT가 움직이지만 지금 GL이 IT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에 뭐 IT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많이 내서 기분이 좋았다면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지금은 소비주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좀 드리면서 어쨌든 뭐 오장에서도 계속 소비주들 위주로 순환매 나오면서 움직일 텐데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미국 시장, 중국 시장도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 시장도 그렇게 급락세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중국 시장도 여기 전고점을 이제 뚫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경기 민감주들 순환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는데 경기 민감주 쪽도 철강, 조선, 뭐 건설주 좋아 보여요. 증권 뭐 이렇게 해갖고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 애들도 다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진도라는 종목인데 매수 가격은 5,538원에 비중은 20%. 괜찮을 거는 같은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는 올라오면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수익 나면 6,000원까지 일단은 매도가 먼저예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어디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주무르는 것 같으니까 거래량이 실릴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올라올 때 절반만 파세요. 수익 나면. 손절은 5,000원입니다. 자, 다음 동아화성. 자, 동아화성 질문 주신 거 매수 가격 12,000원 비중 30%. 손절 라인은 11,800원 정도 잡고 보유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이 없죠. 거래량도 없고. 지금 인기주들은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주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쓸 수 있어요. 저라면 소비주 쪽으로 합니다. 자, 다음 보낙 하림. 유튜브 상담의 하림. 조정을 받으면 다시 움직일 것 같은 모양새인데 흐름은 뭐 괜찮은데 매수 가격이 조금 불안하게 들어가셨네. 손절 라인은 31,070원, 31,070원 손절 라인 잡고 조정받으면 이쪽까지 밀립니다. 3,000원까지 밀릴 수 있고 밀리면은 뭐 더 살 수 있고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사고 있으니까 요거는 조정받으면 더 공략하셔도 될 곡이고. 자, 다음은요 고려산업. 고려산업은 어제 쿵 하고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네요. 쿵 하고 떨어질 때 그냥 쳐다보지 말고 한번 손절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 못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4,656원, 4,600 여기군요. 여기서 샀는데 매매로 들어가는 그냥 물린 거죠. 순식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뭐 물렸 어쩔 수가 없죠. 뭐 잘한 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린 거니까 물렸다면 반등 줄 때 4,500원에서 자르든가 아니면은 뭐 물타기는 별로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거는 안 좋아요.
이게 주가가 잘 가다가 저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게 안 좋은데 어쨌든 이거는 반등 나오면 4,5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얘는 차트가 조금 지금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역시 소비주들이 과거에 IT에 크게 움직였던 완전 상승장과 같은 느낌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비주여야 됩니다. 오후장에도 소비주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저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오늘 방송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장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